지하 2층의 큰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다용도 공간인데요. 이 다용도 공간이 수납식 의자하고 이 무빙월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무빙월이 움직일 경우에는 이 바의 영역, 이 외부의 영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공간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화이트 큐브 형태의 공간으로 쓰일 때는 뮤지엄의 한 파트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전동식 바퀴에 의해서 이 의자를 갖다 꺼낼 수가 있고요. 이 의자가 꺼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콘서트홀이라든지 시무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 대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월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요. 이 월이 움직이게 되면 이 외부에 있는 공간하고 이 바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패션쇼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이게 됐고요. 많은 대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상업적인 어떤 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성이 또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해석한 게 이런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뭐 아카이브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이 되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옆에는 아트샵, 중정,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 됩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의 어떤 한 파트로서 공간이 쓰이게 되기도 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 파티를 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이 뭐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를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에 있는 공간은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도시의 풍경이 내부로 이렇게 빨려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서피스 월은 조명 계획 자체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브릿지인데 공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위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이 녹화 기능이 다 있어서 외부에서 하는 그 공연들을 녹화해서 지하로 내보낼 수도 있고 지하 공연을 반대로 여기가 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이제 뮤지엄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내부는 뮤지엄이 아주 작지만 알찬 뮤지엄이 기획이 되어 있고요. 3층도 이렇게 뮤지엄과 오피스, 지금 이제 뮤지엄으로 같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루버에 의해서 이 공간이 구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이 타공 패널의 이 패턴들은 기하학적인 모티브가 프랑스에 존재하는 이제 벨사유의 하늘, 이 300년 전의 하늘에서 모티브를 갖고 왔고요.
층 또한 VIP 라운지인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은 북카페라든지 여러 이 출판 기념회라든지 다양한 다용도로 공간을 대관이라든지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조그마한 조경 공간이 있고요. 네, 이런 조경 공간 위에 하늘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상부로 올라가면은 옥상 루프 가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층에 이 토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공간과 연계를 해서 외부에서도 이제 프라이빗한 어떤 가든 파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 14세는 이 기하학에 굉장히 이 관심이 많았었고요. 실제로 이 프렌치 바로크 기하학을 정립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캘리그라피라든지 베르사유 궁에서 보여지는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실제 프랑스의 어떤 그런 미학을 업그레이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티브와 패션 브랜드와 건축과 미술관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영역들이 이제 콜라보레이션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서 이 프레퍼멜은 기획이 됐습니다. 뭐 이런 지오메트리 패턴은 실제로 이제 이 루이 14세를 상징하는 패턴에서부터 바로크 패턴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런 패턴들이 다양한 어떤 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변형이 된 거를 여기서 우리가 차용을 했고요. 외부에 있는 패널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년 전에 그 하늘에 베르사유 하늘을 매핑을 했고요. 그 매핑한 게 이제 실제로 이 300년 전에 이 베르사유 하늘과 서울의 하늘이 이 중정에서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이 내부 공간은 이 바로크 시대 당시의 어떤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절대기하학적인 어떤 패턴들로 사용을 했고요. 외부에 있는 이 패턴들은 알루미늄 이제 주물을 떠가지고 일종의 루이 14세의 어떤 상징물을 패턴화시켰습니다. 스킨은 더블 스킨이 아니라 트리플 스킨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방수막이 하나 있고 내부에 패널이 있고 다시 그 위에 루버 스킨이 세로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가구식 구조처럼 이렇게 우리 전통 목 구조 보면은 큰 목 구조의 어떤 그 형태가 조그마한 형태들을 서로 이렇게 엇물리면서 서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이제 제일 큰 이 자갯빛 나는 아노다이징된 이 튜브 형태의 구조물이 그 내부에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이즈의 구조물들을 서로 루버를 엮어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조명까지 기획을 같이 해서요. 이 조명 자체가 애초부터 디자인의 한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외부에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밝게 빛이 나고 평상시에는 이 조도를 디밍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적인 컨텍스트에서 진입하는 축의 모습이고 야경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태영입니다.
저는 은혜공동체 협동조합주택의 공동 설계자이고요. 예, 공동 설계를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건축학과의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공동체 협동조합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은혜공동체 협동조합 주택은 매우 특별한 집입니다.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가 우리들의 보편적인 주거를 정의하고 있다면 공동체 주거라는 생소한 주택이고 또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모든 소유가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집 주택도 요즘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모델에서 전체 한 300평 정도의 연면적에서 한 50 이내 친가족은 아니지만 사회적 가족을 이루는 분들이 모여서 거주하고 있는 특별한 형식의 집입니다.